예,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선거제 개정 논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기우는 분위기인데요. 쌍특검법 처리를 비롯해 이 정치권 내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죠. 총선까지 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데 마치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게 입장을 내놓으라 이렇게 또 압박을 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거제 논의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국민의힘 강서울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김성태입니다. 예, 새해는 처음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오늘 또 해필이면 이렇게 추운 날 불렀네. 그러셨군요. 네. 자,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예, 맞습니다. 하셨었고, 자 그리고 우리 김영우 의원님과 장 변호사님도 좋은 토론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선거제 이게 참 제도상 여러 가지로 논의하기 어렵고 또 이 제도가 무슨 제도인지 아직 헷갈리는 분도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아무튼 이 선거제는 과연 유권자들이 알고 투표하는 것일까? 오히려 또 이 유권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아닐까? 또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선거제 의원님들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예. 저는 파악은 하고 있죠. 파악을 잘 하고 계시지만.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 비례 의석을 어떻게 뽑느냐의 제도 방식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온 것은 이제 병립형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253석이었죠. 지역구. 그렇게 지역구를 뽑는데 나머지 47석 비례를 놓고 그냥 그 당의 그러니까 의석수대로 그러니까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그 당은 그 많이 그 비례 의석을 차지하게 돼 있죠. 그 이제 득표율로 따지죠. 득표율. 의석수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준연동형이라는 것은 연동형을 조금 더 변형시켜 가지고 이제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그 비례 의석수를 가지고 그냥 그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득표율만 가지고 그냥 그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구 의석수를 못 내더라도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 있죠. 득표율, 정당 지지율만 높다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건데 또 준연동형은 이제 그 또 비례 의석수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반만 그냥 또 지역구 의석수에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이라는 게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데 최병천 소장님이 이제 일예를 좀 자세히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로. 네, 맞습니다. 표를 좀 준비해 오셨는데. 곧바로 얘기를 할까요? 뭐 바로 얘기를 해보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표를 보면서 또 방송 들으시면 이게 병립형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연동형이면 시뮬레이션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간단히 좀 짚고 또 왜 이렇게 또 토론이 늦어지는 것이 이 결정이 늦어지는 것인지 우리 김성태 의원님과 장 변호사님 얘기를 듣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부터 연동형 시뮬레이션 2024년 이번 총선 의석 배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표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 설명을 약간 드리기 전에 우리 이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약간 보충 설명을 먼저 드리면 국회의석이 총 300석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구가 253석이고 비례대표가 47석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하던 건 뭐냐면 비례대표 47석 내에서 정당 투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당 지지율이 10%면 4.7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총 47석이니까. 그런데 연동형이란 말은 뭔가랑 연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랑 연동하는 거냐? 일단 300석과 연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면 4.7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30석으로 먼저 계산해요. 여기다가 이제 또 2분의 1을 하고 또 뭐를 이제 그걸 또 47석 안에 우겨 넣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는 건데 기본 문제 의식은 300석과 연동하는 게 연동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병립형은 비례대표 47석 안에서만 정당 지지율을 적용하는 거. 병립형에 따로따로 투표하는 거죠. 그렇죠. 지역구 투표랑 그래서 비례대표 투표. 연동형은 이제 막 변형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 문제 의식은 그런 거다. 요거 이제 기본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연동형과 병립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 개념으로 설명하면 뭐 한 2-3시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안 다가와요. 근데 그냥 표로 보면 딱 이해가 가는데요. 표로. 이제 연동형의 결정적 약점은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무조건 손해보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 90석, 100석 이상 지역구 당선자를 내는 정당은 사실상 비례가 빵석이 되도록 설계돼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 정당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민주당. 근데 2020년에 민주당은 그거를 왜 합의했냐?
우리도 손해보고 국민의힘도 같이 손해보면 나머지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우호적인 정당이었으니까 예. 당시 5당이었거든요. 예. 뭐 이제 안철수 씨, 뭐 이제 유승민 씨 등등 다 있던 데인데 예. 그러면 정치 지형을 한번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때 민주당 쪽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위성 정당이 가능하다는 걸 실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야. 뭐 취지는 좋았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야 나는 동의한 적도 없고 내가 손해 보는 제도를 왜 하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을 만든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만 손해 보게 생긴 거거든요. 원래 둘이 같이 손해 보는 거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고심 끝에 위성 정당을 만들었던 건데. 예. 자, 그 연동형 시뮬레이션 하면 배경 설명으로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연동형인 경우에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예.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예. 그러면 지역구가 120석이라고 가정을 하고 정당 득표율은 통상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5 내지 40%를 가져갔어요. 예. 역대 선거 결과를 35 대 35라고 가정을 한 이건 겁니다. 이제 같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예. 가정을 하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연동형에서 26석 정도를 가져가게 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당 투표로 35%를 찍어도 예. 지역구 당선자가 이미 한 뭐 35%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연동해서 지역구 당선자가 있기 때문에 비례가 빵석이 돼요. 예. 그래서 정당 지지율과 지역구는 똑같은데 한 26석 정도 차이가 나고 저거는 미니멈으로 잡아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역사적으로 한 적으면 17석, 많으면 한 21석 정도를 가져갔거든요. 예. 대략 한 20석 내외 정도는 무조건 손해보는 거다. 예. 안 할 경우. 예. 다음 거를 좀 보여주면. 자, 병립형으로 했을 때 옛날 제도입니다. 예, 병립형은 옛날 제도인데요. 47석에서만 정당 지지를 적용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례대표를.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정당 지지율이 10%면 4.7석이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정당 지지율과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가 똑같으면 당연히 이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예. 136.45석 각각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 정당.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그러면 연동형을 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둘 다 위성 정당을 안 만들면 나머지 정당한테 가는데, 예. 뭐 소수 정당한테 가는데, 예. 그 국민의힘 그걸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이 예. 선거법을 합의로 통과시켰으면 또 관계 없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을 반드시 만든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이 약간 딜레마. 뭔가 취지는 뭔가 이제 소수 정당을 도와주려는 다당제를 하려는 좋은 취지였으나 이 제도를 워낙 이제 이게 그 독일 제도를 유사하게 갖고 왔지만 독일 제도랑 완전 다르거든요. 예. 등등등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다. 예.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 변호사님? 제가 이해도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비교적 일천했는데요. 승승장구하는 좀 이해도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제가 이제 뭐 지금까지 11분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출연했는지 안 했는지. 아, 예. 이제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 내가 예.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 해주세요.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제일 어려운 게 이 대목입니다. 그러셨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내놓으라 하는 정치 패널들이 종편하고 뭐 CBS 한판 승부를 비롯해서 아침에 김현정 뉴스쇼에도 나오고 누누이 했지만 결국 내 얘기가 맞아질 거예요. 이걸 2월 중하순에 합의 봅니다. 아, 합의 시기를 지금 예상해 주신 거예요? 그럼요. 이걸 절대 그건 작년 연말에 왜 안 하느냐 모르는데 절대 이거는 연말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역대에도 보면 19대 때에도 한 40 며칠 전에 한 거죠. 그러니까 20대에도 42일 전이고. 그러니까 21대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는 불과 한 달 남겨놓고 이거 합의했어요. 또 더군다나 이번 정치 상황 같은 경우는 절대 이게 쉬운 합의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병천 소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편안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민주당의 실제적인 고민을 갖다 이 설명하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거의 대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총선에서는 준연동제라 그래가지고 47석 비례 중에서 37개는 캡을 씌워가지고 준연동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뭐 양당이 그냥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애초에 그냥 이 연동형 그냥 비례제를 갖다 의미를 퇴색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정의당이 왜 민주당과 옛날하고 정의당하고 민주당 관계가 이러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재작년에 대선 때 정권
우리가 교체를 국민의힘 입장에서 성공했는데 만일 그때 예. 심상정 대표가 한 6% 가까이 대선 후보 지지율을 받았는데 예. 그때 이재명 대표하고 손 잡았으면 우리 졌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데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게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게 바로 이 연동형 비례제에서 사단이 나버린 겁니다. 이게 정의당은 이런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소수 정당도 진보 정당도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당당하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똑같은 반열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언제 합의 보냐? 저는 2월 중하소라는. 2월 중하소면 설 연휴 지나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지금 현재 이 비례대표제 이 자체를 놓고 우리는 백리평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 먹은 만큼 지역구 의석 득표율만큼 백리평으로 그냥 비례대표 확보하는 그 비례대로 47명을 받아야 된다. 47명 중에 그 퍼센트만큼 우리가 그냥 지역구 의석 확보한 그런 득표율만큼 먹는다. 민주당도 니네들도 그렇게 먹어라. 이게 정당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다. 맞아요, 이게 백리평이. 그런데 이제 소수 약자 정당을 예우해주기 위해서 지난번 고민한 끝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백리평으로 가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절대 이걸 연동형이나 이거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절대 백리평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백리평?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백리평으로 다시 회귀하는 수순으로 논의 가닥이 가고 있기도 하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당내에서도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그 활로를 좀 열어줘야 된다라는 그 기치가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역행하는 게 굉장히 또 반감을 외부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당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라고 민주당 하고 있고요. 안에서 반반이에요. 이탄 의원은 그것 때문에 사실 불출마 선언까지 한 상황이니까 이게 상당히 딜레마란 표현이 저는 고개가 끄덕여려졌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이렇게는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런 걸 만들기는 어려울 거고 선거 연대나 연합 정도를 고민할지 않을까.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볼 때는 김영우 의원님 하시고 두 가지 그 변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사실 그 준연동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당분간은 왜냐하면 이게 당내 분란이 일어날 소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김부겸 전 총리도 그랬고 정세균 전 총리도 그랬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40명의 의원인가요? 50명의 의원도 75명이나 됐습니까? 네. 75명 의원도 준연동형제 이거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많은 그 당내 목소리가 강한데 여기서 병리평으로 가고 싶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병리평으로 갈 것처럼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주 최근에는 병리평으로 안 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민주당. 당내에서 좀 약간 논쟁이 좀 강해져서. 그런데 당장은 그런데 또 변수는 제3지대가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 정당, 이준석 전 대표 정당, 그다음에 양금자, 금태섭 많이 있는데 양양자. 이런 상황에서 제3지대가 정말 활성화돼 가지고 이게 지지율이 높아진다 하면은 병리평에 대한 유혹이 있죠. 현실적으로 당 대표로서. 자, 최병철 소장의 민주당 상황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다음 김성태 의원님 가겠습니다. 그 방금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경에 민주당의 이제 연동형을 지지하시는 의원님들이 이제 연서명을 좀 받았었고 그때 숫자가 75명이었고 민주당 전체 의석 수로 치면 약 45%. 그래서 이제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냥 그 취지에 공감하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섞여 있긴 하지만 아무튼 형식적으로 한 번 이상 낸 사람은 약 한 45%에 버금가는 입장을 낸 적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한 반반에 가깝게 정도 돼 있다는 거는 실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에서는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등등 있는데 당 내부에 약간 균열적인 이슈인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 입장 생각에 지도부 입장 생각하기에. 그래서
뭔가 좀 이제 그때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입장을 내신 뒤로 이재명 대표께서 당 지도부 전체가 아직 정해진 입장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 그럴까요? 속마음으로 뭐든 무관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도 좀 열어놓고 있고 저런 쪽으로도 열어놓고 있다. 왜냐하면 내부 분란의 소지가 있는 이슈거든요. 민주당 내에. 예. 그래서 저의 좀 뭐 개인적 전망을 좀 포함한 얘기는 이제 그 지금 뭐 김건희 특검 뭐 재표결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열어두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 연동형 절반, 병립형 절반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딜레마가 계속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어차피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오늘 그 뉴스를 보면서 약간 좀 이제 약간 던져본 느낌이라 그럴까요? 실제로 원내대표가 하시려는 생각보다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 정도를 좀 던져본 느낌이었거든요. 소장님 의견 어떤 생각이세요? 병립형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준연동이 유지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 이탄희 의원님이 연동형이 대표 논객인데 실은 의총에서 부결되게 만든 게 저였었거든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게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약간 중립지대에 있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가 20석 가까이 손해 본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 취지는 좋은 거지만 이게 좀 너무 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좀 약간 팽팽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연동형이 취지는 좋았지만 한국과 독일의 방식이 너무나 많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비례대표 의석도 너무 적고 우리나라 초과 의석도 없고 이러저런 문제 때문에 좀 일단 실패한 제도 실험이다. 그래서 그냥 병립형으로 가는 게 낫다. 그렇죠. 병립형으로 가면서 약간 정치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저는 이제 특히 권역별 병립형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 여전히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김성태 지금 이제 최병천 소장께서 대체로 민주당의 입장을 뭐 아주 솔직담백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 보고 전 대단히 놀랐어요. 저 정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특히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로든지 결국은 어떤 설계를 통해서 지역구에서 선거 전략을 만들든 결론은 비례 의석에서 일정 부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총선 자체는 어느 정당의 지도부든 이겼다 졌다 해서 평가에서 자유를 주는 과반 획득을 위해서는 일당도 마찬가지죠. 일당도 마찬가지죠. 까봐야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여야 간의 정치적 부담 자체를 없애려고 국민 뭐 500명 공론 여론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뭐 그래서 뭐 여야 간의 양당 의원들 뭐 한 50명씩 이래가 100명 의원들 참여시키고 이당 저당 책임 다 벗어나자 이래가지고 그 위원회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결론은 작년 12월 달에 정개특위 여야 간사 2+2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뭐 제가 민주당 사정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적인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핵심 위원들 상대로 통해서 그럼 이 친구들 입을 통해서 우리 당 입장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사정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최병선 소장 이야기가 맞습니다. 오늘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는 이거는 일종의 시간 벌기 위한 한마디로 그런 뭐 좀 분위기 전환용으로 이렇게 한 거지. 결론에 가면 답은 병립형으로 민주당도 손해.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병립형으로 가는데 저걸 한마디로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과거부터 여야 간에 결국은 오랫동안 이 병립형 비례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이걸 정당 득표 실적대로 나눠먹은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떡하냐. 그 대신 이번에 완전한 또 과거의 병립형처럼 그냥 가기 어려우니까 권역별 비례제라는 걸. 그런데 사실은 내용은 뭐 이런 중부권, 남부권 뭐 이렇게 뭐 수도권 나누는데 그게 그겁니다. 그게 나눠봤자 47석인데 결국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병립형을 힘을 실어지는 분위기여서 김명우 의원님 그래도 준연동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혹은 소수정당 다양성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논의가 살아날 기미는 없습니까?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지금 양당제 하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그럴싸한 걸 만들었지만 결국은 위성정당, 꼼수정당이 돼버렸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위성정당을 막는
그 조항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에서는 위성정당을 아무리 양당이 막는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야권, 뭐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친야적인 그런 그 인물들로 구성되는 정당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결국은 위성정당인 셈이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시간 조금 흘러가면은 다시 합당할 겁니다. 필요한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위성정당을 막을 길은 없다. 지금의 양당 구조에서는 이게 아예 정당 구조라든지 전체적인 선거제를 바꿔가지고 중대선거구제나 뭐 이런 걸로 완전히 바꾼다면은 제3, 제4 정당이 등장하는 다당제로 갈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이런 그 선거제만 바꿔가지고는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그 양당이 손해 보는 짓을 왜 하겠어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이기고 싶은데 또 이게 바로 또 대권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기 대권하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어찌 됐건 간에 김성태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이 선거제도 지금의 선거제도는 바꿀지도 모릅니다. 아직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늘 그렇게 해왔고. 자,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는 근본적인 취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수jak자 정당을 그래도 국회 안에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상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도 작동되기 위한 건데 여야 간에 그 취지를 근본적으로 받아주려면은 인위적인 이런 비례제 개선을 통해서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까 막 홍익표 의원이 그 뭐 준연동형 반반하는 거 이것도 설계 자체가 안 나와요. 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정당 교섭단체 구성이 지금 20석 이상이거든요. 이걸 낮춰주면 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양당 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 가기 위해는 시간 다 놓쳐버렸어요. 장문 의사님 가능성이 다 없다고 하신 분이 많아서 가능성 있다고 해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정당을 토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기자님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근래에. 그런데 제가 이제 주신 말씀의 연장선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선거, 정치는 현실이고 선거는 더더군다나 현실이다. 앉아서 그냥 멋지게 지는 그런 선거라는 건 없다. 더더군다나 총선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건 너무나 공유되는 현실 인식이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준연동형제를 어쨌든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정의당이 비교적 탄탄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와는 위상이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변동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준연동형제를 할 때 국민의힘은 이렇죠. 우리는 준연동형이라는 이런 제도 자체에 동의한 적도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 거다. 그거는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왜냐하면 한 번도 준연동형이라는 제도 자체에 동의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머쓱해지는 거죠. 그런데 안 만들 도리는 없는 겁니다. 위성정당이란 걸. 그랬을 때 이게 정치 개혁의 방향성에 부합하느냐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진짜 현실적인 방도는 지역 타파를 어느 정도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이게 과거핵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그리고 오늘로 아마 선거가 86일인가 남았어요. 86일 남았죠. 그런데 선거구제가 개편이 확정되고 했던 게 불과 막 39일 전, 40일 전 이랬었기 때문에 이게 논의가 또 안 될 사안도 아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말씀하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뭐냐? 이제 비례대표 선거를 전국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나눠서 시행하는 방식. 현재 이제 양대 정당은 47석을 전국 단위로,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16개, 중부권 15개, 남부권 16개, 세 권역으로 이제 나누는 방식도 논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실현 가능성 없습니까, 최 소장님? 권역별이 타협 가능성은 제일 높은데요. 지금 이제 제 개인 입장과 별개로 당 지도부의 고민을 좀 약간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약간 연동형,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에서 병립형을 회귀할 경우 지도부가 좀 우려하는 거는 뭐 진보 정당 계열 또는 이제 약간 진보 쪽 계열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 그다음에 이제 진보 언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한 40% 이상이 이제 뭔가 연동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수 정당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그 우리 당내 및 당 바깥에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내부의 균열이 커지면서 총선의 어떤 이제 이거 자체가 좀 타격을 입지 않냐, 여러 가지 면에서 언론의 어떤 비판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 하자니 좀 이게 걸리고 저거 하니 이제 저거 걸리고 그래서 실은 이제 이러저런 아이디어를 고민해 본다는 차원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한 건데 그러나 이제 대신 그래서 나오는 게 연합비례정당이라는 거예요. 2020년에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취지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딜레마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시민사회에 배정을 해뒀어요. 민주당한테 하지 않고 그래서 11번부터 민주당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정훈 씨 같은 사람이나 용혜인 씨라든가 이런 분은 1번부터 10번까지 시민사회 목으로 보장해주고 그게 지금 이제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연합비례정당인데 이거는 보장을 얼마나 할 거냐. 뭐 넓게 보면 이것도 실은 이제 위성정당이긴 한데 그러면 뭐 이거 5석, 10석, 15석 해주는 것만큼 민주당의 의석은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넘어갈지 뭐 논의는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 말이 맞네. 민주당 입장이 정확히 뭐냐. 이게 빨리 정확히 정해져야지 맞습니다.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국민의힘 솔직하게 그냥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차피 국민의힘이 솔직 담백하게 이런 정계특위 논의 작년부터 우리는 백리평으로 간다. 만일 민주당이 끝까지 연동형 비례제를 고집한다면은 또 아울러서 우리는 위성정당까지 만든다. 이미 이렇게 공포하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제가 이 정계특위 위원들 내용을 들어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개혁연합신당을 통해서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그런 이제 비례정당을 또 만들어요. 그런데 최 소장의 설명은 잘 하셨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위성정당 만들고 나니까 결국은 헤어집니다. 이게 그 정당이 해산이 돼야 그분들을 다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민주당으로 그냥 감호되고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들어올 사람밖에 관계 없는데 지난번 이미 민주당은 시도를 해봤어요. 진보 세력을 다 아우르는 그런 개혁연합신당 비례 정당으로. 그런데 해보니까 길이 또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고민 다 해보면은 결론은 내릴 수 있는 답은 지금부터라도 그냥 국민의힘 핑계 대고 2월 중순쯤 그냥 백리평으로 나이스하게 그냥 끝내는 게 가장 솔직 담백한 입장이에요. 뭐 국민들 나이스하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당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완고하니까 오랜만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야간에 합의가 안 되면 그냥 현 제도상으로 그냥 유지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습니다. 30석에 그나마 이게 준연동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 캡을 씌워놨는데 이 캡이 풀어져 버려요. 자동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47석 전체가 이제 연동형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것도 있어요. 그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는 현실이다 보니까 좋은 뜻에서 만든 준연동형 제도 다당제를 지향해서 만들었지만 그래도 거대 양당 제도에 이제 폐해는 있어요. 저는 다당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례를 정할 때 상당히 검증을 좀 세게 합니다. 그나마 양당제에서는. 근데 정말 소수 정당,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만 가지고 지역구 의석 없이 그냥 비례만 만들어내는 비례 정당의 경우에는 사실 같이 그냥 그 시민 활동가 중심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검증이 덜 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성정당, 비례정당 출신에서 많은 분들은 법적인 지금 뭐 유죄 판결 받는 사람이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최강욱 의원도 결국은 막 의원직까지 상실했고 윤미향 의원도 그냥 1심에서 유죄 받고 그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다당제가 추진하는 그런 어떤 정의나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폐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저는 이 지금의 준연동형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결국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서 검증받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병리평이 낫다. 과거 제도로 생각하는 게 맞다. 지금 상황이라면. 알겠습니다. 비례 검증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냥 불현듯 뜨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후에 뭐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 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어떤 가치와 이념을 공유한다기보단 대단히 급조 막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할지 그것도 그래서 검증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조정훈 의원이 좀 떠오르는데 사실 민주당과
같이 결합해서 원내 입성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결이 달라졌잖아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검증에 실패했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양당 체제 당연히 다당제로 가는 방향성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양당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은 분들이 또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좀 탄탄하게 정확하게 치밀하게 가야 될 텐데 너무 허술하게 제도가 좀 설계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보완 내지는 이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뭐 이게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만 결국 선거 임박해서도 뭔가 생산적인 논의 나오지 않을 상황인 듯한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최영실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논의의 상황과 마지막 어떤 예상되는 시나리오 그 말씀 듣고 현안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금 장 변호사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연합 비례정당이 됐건 이게 그러니까 당 자체가 다당제가 되는 건 좋은 건데 이게 민주당이 가져야 될 의석수를 나눠 먹는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재 위성정당이 됐건 연합 비례정당이 됐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떴다방 정치를 약간 촉진하는 역할을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당 정치, 책임 정치의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나 뭐 소수 정당을 배려하려는 취지는 좋았으나 실패한 정책 실험이다. 일단 그걸 인정하고 저는 이제 뭐 양당제 폐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다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미 한번 어그러지게 만들어 놓은 제도를 약간 유지보수하려고 작동이 되는 제도가 아니다 이거는. 그게 이제 좀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요. 제가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그때 이제 이 다당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을 열어주자.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랑 상당 공감을 했어요. 당시 심상정 대표 이런 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준연동도의 기반이 그때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걸 지난 21대 총선에 한번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결국은 그 폐단이 드러났으니까 좀 더 우리가 이게 의회 민주주의를 좀 성숙시켜서 이 다당제에 대한 고민. 그 대신 그 대안은 그걸 마냥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소수 정당도 이제 양당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20석 이상이 돼야 교섭단체가 되는 이 문제점을 좀 풀어주는 그런 뭐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는 방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교섭단체를 완화하는 게 훨씬 더 파괴력 큰 다당제 제도로 봐야죠. 국회에서 완전 룰이 완전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를 20석을 현재 10석 가까이로 낮춘다든가 아니면 15석 가까이 낮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파급력 훨씬 더 크다고 봐야죠. 차라리 교섭단체 수준을 좀 낮추는 게 더 현실적인 다당제를 위한 방안이다. 현실적이죠. 소수당의 목소리를 국회 내에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단 뭐 2월 중순까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 일단 제도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